주신 주제이기도 한 여성 차별로 바라본 KTX 여성 승무원 해고 사건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생각하면 많다면 많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이 사건이 불거진 게 2004년이었고 저도 나름 당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량적 판결이 나서 좀 마음을 놓았다고 하던 차에 또 작년 2015년 재작년이네요. 네, 그런 또 판결을 보고 원고를 회수하는 그런 판결을 보고 많은 정말 자괴감이 드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발된 지 10년이 훌쩍 지금 훨씬 넘어 있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전개되었을 많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차원으로 이 성차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KTX 여성 승무원 사건을 우리 사회가 우리 법원이 어떤 틀에서 보았는가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앞에 은수미 전 의원님 굉장히 유용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주로 이 KTX 여성승무원 사건은 간접 고용의 문제, 특히 그 당시에 마구 이제 일어나고 있던 사실은 불법인 외주화 문제, 또 위장 도급의 문제, 이 앵글에서 주로 다루어졌고, 우리 법원에서도 주로 그런 툴로 이것이 합법인 도급이냐 아니면 불법인 위장 도급이냐 이런 틀에서 다뤄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담론과 논쟁에서 보면 이 서비스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당시 철도 공사 측과 철도 유통인가요, 운송인가요, 안에 오고 갔던 문서의 문제라든지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논거를 10분 인정하고 수긍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노동자들에게는 여성이라는 표시를 달았는가의 부분에도 좀 충분히 우리 법원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의 부분인데, 이 사건을 이렇게 중성화시키면서 본질을 좀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 젠더적인 문제를 젠더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성차별적으로 탁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IMF 직후에 농협 사내 부부 조기 퇴직 강요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고 대법원에서까지 다 터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그래서 또 농협 사내의 700몇 상이라고 하는 사내 부부의 다수가 다 여성들이 조기 퇴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이 사건을 여성차별이나 젠더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고요. 그 당시 썼던 그 강요에 의해서 너 남편 이제 승진 못한다, 너 남편이 지방말년한다, 너 남편 망칠 거냐, 시부모한테까지 전화하고 타해서 그런 거 모두 무시하고요.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이 사건을 젠더적인 성차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쓴 사직서가 진의의 의사표시냐 비진의 의사표시냐 이런 민법적인 틀에서만 보았습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그 좋은 고급의 법학을 공부해서 기껏 한다는 일이 이 진이냐 비진이냐, 아니 넌 낭떠러지에서 죽을래? 아니면 그냥 총 맞아 죽을래? 아니면 그냥 떨어질래?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떨어질래 그러죠. 그냥 떨어지면 그래도 살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떨어질래 했다고 그걸 보고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임에도 법원은 그것을 보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젠더적인 문제를 침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이제 첫 번째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지에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제 오늘 발표가 있겠는데요. 또 이 사건은 그래서 젠더적인 틀에서 간접차별이라는, 이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접차별이라는 틀에서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도 차별을 규제하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UN의 CEDAW라고 부르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조인한 국가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요. 차별이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여성 혹은 남성의 성별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및 폭력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고정된 성역할 관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차별도 성차별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사실은 KTX 사건이 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헌법 11조도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간접차별, 직접차별을 명백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은 왜 우리 법원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것인가요? 가 정말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법원도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이른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간접차별 개념에서는 차별임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차별의 의도가 아니라 차별의 결과와 영향, 어드버시브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런 결과와 영향. 나는 여성 승무원을 혹은 뭐 외주하던 승무원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차별했으면 차별이고, 또한 그것의 비즈니스 네세시티, 사업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봅니다. 물론 철도공사 측은 뭐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화한 것은 성차별이 아니고 성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업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직무를 대상으로 외주화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논변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남자 승무원도 이제는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직급과 마찬가지 노동 성격은 두고 남자 승무원을 거기다 갖다 부으면 그러면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성차별 해소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에 성차별 해소 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견지에서 보면 간접차별이라고도 보입니다. 중립적으로 직무를 대상으로 했을 뿐 성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간접차별인데 결과적으로 여성들만 불리하게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사실 간접차별 사건이라고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혹시 한국전기공사 사건, 혹시 정년임치 사건이라는 사건을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도 역시 공사입니다. 공사가 특별히 성차별을 하고 노동자 차별해서 이런 사건이 제기됐다고는 좀 보지 않아요. 공사라서 그나마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왜 은수미 의원님 뭐 백화점 뭐 이런 직원들 생각하면 훨씬 더 열악한 거죠. 지금 배달 직원 이런 분들. 요 정년임치 사건 잠깐만 얘기하면 21살에 전문대 졸업하고 6직급으로 한국전기공사에 취업을 하는데요. 그 후에 15년간 한 번도 직급 승진을 하지 못하고 5직급으로 한 번 15년 동안 한 번 직급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대부분 다 남자 직원들은 5직급으로 취업해서 다 승진을 해서 이제 장기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 정영임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 40세에 떡하니 당신은 이제 정년에 도달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정영임 씨가 웃었다고 합니다. 설마 내가.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 정년에 도달해서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로서 취소하라는 소송을 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고법에서 대법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성차별과 간접차별을 판단도 했고 사실은 직접차별적인 요소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은 대단히 저는 케이스 사건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법원은 입사에서의 차별은 인정하지 않았고 승진과 퇴직에서의 차별만. 왜냐하면 입사는 너가 계약서를 받고 너의 조건을 알았다라는 그런 이유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승진, 퇴직 모두 다 그 차별의 첫 단추는 입사에 있었습니다. 첫 단추는 저는 입사라고 봅니다. 입사 즉 채용에서의 성차별이 있었고요. KTS 여성 승무원 사건에서도 고객 서비스 업무를 여성 전용 직무라고 본 것, 또 저부가 가치 노동이라고 본 것이 저는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직제를 성별로 분리해서 여성만을 채용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차별이라고 봅니다. 또 여성의 채용을 비정규 단기 고용 형태가 됨에 따라 현저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 또 승진 가능성도 없고 고용 안정성도 없었다는 점이 성별에 따라 근로의 조건을 달리했던 경우에 합리성 없는 차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이 여성들이 한 직무는 단순 저부가 노동이고 부가적인 노동이라는 바로 이 근거에서 왜 고객 서비스 응대 업무를 그렇게 저부가 가치로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통념이 있는 것이고, 이 여성에 대한 통념에 따라 단기 근무할 것이고 뭐 결혼 전에 할 것이고 전문성 없을 것이고 라는 이 모든 고정관념들이 앞에 말씀하신 그 시도나 모든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 통념에 입각한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였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접차별을 넘어 직접차별이고 또 섹스 플러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복합차별이라는 거죠. 간접차별 플러스 성차별이 간접 채용 플러스 성차별, 또 비정규직화와 여성에 대한 통념이 결합된 섹스 플러스 복합차별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위장도급 노동자 차별 플러스 여성 차별이 결합된 사건인데 우리 법원과 우리 사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이 여성 차별 문제를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하고 또 답이 곤란한 사건으로만 여겨서 이 여성 차별 문제를 좀 저는 굉장히 구차적으로 다루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역시 제일 걸리는 건 이 여성 승무원, 오늘 이제 여성 부분을 많이 뺐는데요. 그냥 해고 승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여승무원이라는 범주 자체가 갖는 그 여성의 업무, 앞에 말씀드린 또 여성의 외모, 성성에 대한 통제, 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갑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더 데이터를 좀 모아서 앞으로 좀 더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여성에 대한 성통제가 있었나, 제가 조사한 바로도 뭐 화장이나 뭐 신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인권위에서 판단한 결정문을 보면 아예 체형에서부터 뭐 162cm, 뭐 신장, 또 연령은 21세에서 35세 뭐 이런데 실제 면접을 보면 뭐 키가 클수록 아주 만점을 준다든지 뭐 이래서 또 젊을수록 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젊고 키 크고 어쨌든 요구가 좋은 여성들을 뽑는다는 거죠. 이런 거는 노동법 속에도 진정 직무 자격이라고 해서 왜 이 업무에 꼭 키가 이렇게 커야 되는지, 왜 이 업무에 꼭 그렇게 외모가 좋아야 하는지를 입증할 수 없으면 여성 차별이 되고, 이것은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 불법인 사실은 여성 용무 차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참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여성들의 그 섹슈얼리티, 또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혹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들이 있었는지, 이런 단기근로 계약직에서 어떻게 임신 출산을 계획할 수 있고 또 늘어놓고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고하셔서 여성에 대한 지지 부분, 차별 부분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는 계속 남성들을 채용하면 그만인 건데요. 저는 오히려 이 남성들이 근로조건은 똑같이 되면서 이런 단기 근로에 저임금 노동하면서 남성을 계속해서 채용한다면 그나마 있는 여성 일자리에 더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그런 일자리의 성격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상당히 나쁜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남성을 고용하는 문제로 시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고객 서비스 업무 혹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라는 일종의 보살핌 업무에 대한 저부가 가치 노동이라고 하는 젠더적인 시각을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고, 이들 역시도 똑같은 사원이고 똑같은 더 중요한 멤버고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졌을 때 그것이 젠더적인 것이지, 남자를 더 갖고 와서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면 젠더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공사에서도 사실 진정 직무 자격으로 많은 사건들이 다투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왜 여자만 뽑느냐, 남자 우리도 뽑아라. 그래서 오히려 남자 승무원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계기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뭐 저희 대한항공에서도 좀 그런, 아시아나에서도 그런 경우를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요. 남자 승무원들이 들어오는 트랙과 여자 승무원들이 들어오는 트랙이 다르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차별인 거죠. 그리고 남자 승무원들은 승무원하다 비승무원장은 일반직으로 또 전환할 수 있고 한다는 이것도 또 차별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트랙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비율도 역시 한쪽 속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여자가 하는 업무를 단순 업무, 단기적인 업무, 저부가 가치 업무라고 하는 이런 상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저부가 가치라서가 아니라 여성이 하기 때문에 저부가 가치가 되어온 것 아닌가요? 여성의 상징을 가지고 또 싸워야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여성이 고학력 사회이고 이렇게 유능하고 멋진 여성들이 많은 이 사회에서 이것은 정말 한국 사회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투쟁을 넘어서서 동행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첫 단추가 아닐까, 마지막 단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